해가 뜨기도 전 교정에 조용히 들어서는 그림자가 있다. 바로 여든이 넘은 은혜 할머니다. 백발이 희게 빛나는 그녀는 고운 인상만큼이나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남편이 손길이 남아있던 학교를 찾아온다. 남편은 생전에 이 학교의 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평생을 바쳤고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르며 고생 한 번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허전함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학교를 찾는 것으로 일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은혜 할머니는 매일같이 청소 도구를 챙겨 운동장을 쓸고 복도와 창문을 닦는다. 아무도 시킨 일은 아니지만 그 손길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묻어 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아침마다 할머니를 보면 밝게 인사를 건넨다. 선생님들도 그녀를 보면 고개를 숙이며 존경을 표한다. 오래도록 함께해온 학교 직원들은 은혜 할머니를 학교의 기둥이라 말하고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천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장실 옆 작은 정원에는 은혜 할머니가 직접 손질한 꽃들이 피어 있다. 그 앞을 지나가던 이 학교의 수석교사 김 선생은 살짝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내뱉는다. 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학교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말에 지나가던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학교 측도 처음엔 어르신의 등교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이젠 오히려 그 존재가 학교의 품격을 지키는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교장은 종종 교무회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덧붙이곤 했다. 은혜 여사님은 우리 학교의 산 역사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운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평화롭고 단정한 세상에도 파도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은혜 할머니가 꽃을 다듬던 그날 아침 교문을 통과하는 한 인물이 있었다. 낯설지만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 그 인물이 학교의 평온한 공기를 서서히 흔들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학교는 그날도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 속으로 한 걸음 낯선 기세가 들어서고 있었다. 검은 정장에 높은 굽. 날선 눈빛을 가진 젊은 여성이 교무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지영. 바로 교장의 외동딸이었다. 정식 발령을 받은 국어교사였지만 입사 과정은 말 못할 특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물론 지영 본인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었고 오히려 늦은 입사가 불만스러웠다. 첫날부터 그녀는 당당함을 넘어선 무례함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 정도 업무는 행정실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낡은 시스템 저희 과에서 좀 바꿔야겠네요. 말투는 공손한 듯했지만 그 속엔 교무실을 오래 지켜온 이들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었다. 심지어 수석교사 김 선생에게도 그 방식은 요즘 안 통해요. 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동료 교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교장의 딸이라는 점이 학교 내 분위기를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다. 지영은 은혜 할머니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처음 마주쳤던 날 할머니가 복도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였다. 청소하시는 분이 어르신이라 위험해 보이네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시킨 건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지영은 비꼬는 듯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마음으로 하시기엔 여긴 학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학생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저분은 매일 오시던 분이에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하지만 지영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학교를 새롭게 바꿀 존재라고 믿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자신감 넘쳤지만 내면엔 어릴 적부터 받아온 아버지의 영향과 과한 자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교장은 딸의 거친 언행을 눈감아주며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지. 라며 교사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무실 안에선 알 수 없는 불편한 기류가 스며들었다. 지영의 입사와 함께 학교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었던 공간은 서서히 긴장과 침묵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은혜 할머니 역시 느낄 수 있었다. 단 한 사람의 차가운 시선이 오래도록 지켜온 따뜻한 공간을 서서히 얼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차가운 변화가 곧 커다란 사건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은혜 할머니는 어김없이 제일 먼저 교문을 통과했다. 손에는 작은 걸레와 청소용 바구니, 허리엔 연한 회색 앞치마를 맸다. 복도를 닫고 유리창을 닫고 학생들이 앉을 의자까지 하나하나 정돈하듯 손길을 뻗었다. 햇살이 천천히 들어오던 그 시간 누군가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2층 역사관 앞에서 지영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다. 아니 아빠? 왜 그런 걸 갑자기 바꾸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전시장을 어슬렁거리며 감정을 억누르던 지영은 한 손으로 유리 진열장을 쾅 하고 밀었다. 진열장이 덜컥 흔들리더니 그 안에 있던 오래된 졸업 앨범과 이사장 기념패 하나가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순간 앨범의 모서리가 유리에 찍히며 크고 날카로운 파손음이 교정을 울렸다. 지영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다행히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순간 계단을 올라오던 은혜 할머니와 마주쳤다. 지영은 당황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들킬까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곧 계산으로 바뀌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영은 할머니를 향해 다가가며 마치 방금 일을 할머니가 버린 것처럼 표정을 바꾸었다. 혹시 손대신 건 아니시죠? 제가 방금 이쪽으로 왔는데 유리가 깨져 있어서요. 할머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조용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파손된 진열장, 금이 간 유리, 떨어진 졸업 앨범. 모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접 만들고 관리했던 학교의 상징들이었다.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곧 스스로 입을 다물었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며칠 뒤 교장실에서는 간단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다. 교장은 난처한 듯 머리를 만지며 말했다. 은혜 여사님이 오래되긴 하셨지만 혹시 실수하신 건 아닌지 지영이가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교사들 사이엔 침묵이 흘렀다. 수석교사 김 선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여사님은 언제나 정해진 구역만 정리하시고 역사관엔 거의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중에 맴돌 뿐 결정적인 반박은 되지 못했다. 지영은 자신의 위치를 교묘하게 활용하며 사건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할머니가 기념패를 깨뜨렸대. 설마 그런 분이 아닌데? 은혜 할머니의 소식은 곧 학교 전반에 퍼졌다. 그러나 아무도 직접 나서 말하지 않았다. 교장의 딸이라는 무게는 그 자체로 침묵을 강요했고 지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교사들 사이를 오갔다. 교무실에서는 조용한 눈빛들이 부딪히고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커졌다. 일부 교사들은 그럴 분이 아닌데 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도 정면으로 나서진 못했다. 지영은 가끔 은혜 할머니를 스쳐 지나가며 말을 걸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조심 좀 하세요. 다들 걱정하잖아요. 그 말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걸레를 다시 집어들었다. 몇몇은 지영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친구들과 수군거렸고 일부는 몰래 은혜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할머니, 저희는 믿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증거 없이 어딘가 허공에 맴돌 뿐이었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새벽같이 학교에 와 유리창을 닫고 벤치를 쓸고 졸업 앨범들이 있던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저 연세에 이런 수모를 겪으셔야 하나라며 안타까워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품위를 끝까지 지켜나갔다. 분열은 교무실뿐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에도 생겼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 사이의 간극. 그런 학교 분위기는 점차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미국 시애틀. 은혜 할머니의 아들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 날아든 그 억울한 소식은 단숨에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변호사로서의 자존심보다 아들로서의 분노가 먼저 끌어올랐다. 일주일 후 은혜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들은 학교 곳곳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이곳이 어머니가 매일 걸으신 길이군요. 그날 저녁 아들은 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저희 어머니가 기물을 파손하셨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교장은 당황하며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당시 목격자가 있어서 라고 둘러댔다. 그 목격자가 제 어머니를 지목했습니까? 아들의 단호한 말투에 교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들은 바로 사설 보안업체를 통해 당시의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몇 지점은 사각지대였지만 중요한 장면 몇 개가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학교 행정팀과 접촉해 당시 학생들 동선을 조사했다. 그러면서 한 학생이 말한다. 그날 복도에서 여선생님이 전화하면서 진열장 쪽에 있었어요.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일부 교사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고 그날의 진실은 점차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아들의 집요한 수사와 교사들의 은근한 협조로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기 시작했다. 복도 CCTV의 일부 영상이 회복되었고 진열장 근처에서 지영의 다급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던 장면, 진열장을 만지는 듯한 모습. 그리고 몇 초 후 은혜 할머니가 그곳에 도착했다. 아들은 해당 영상을 복제하고 학교 이사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증거가 수면 위로 오르자 그동안 침묵하던 몇몇 교사들도 말문을 열었다. 지영 선생이 현장을 정리하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날 진열장 문이 열려 있었는데 보통 열쇠는 교장실에 있거든요. 지영은 점차 자신이 몰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급기야 행정실 컴퓨터에 몰래 접속해 기록을 삭제하려 했지만 그 시도마저 로그에 남았다. 며느리는 이를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학교는 긴급 교직원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했고 은혜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문구가 복도마다 붙기 시작했다. 학교의 공기가 변하고 있었다. 정적 속에 숨죽였던 이들이 하나둘 할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었다. 교직원 회의실은 조용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교장과 지영, 교사들, 그리고 은혜 할머니와 가족이 모두 모였다. 학생 대표들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학교 이사장이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기 해당 사건에 대한 복구된 영상과 교사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지영이 진열장을 건드리는 모습, 할머니가 도착하는 장면, 삭제 시도 로그 등이 차례로 나왔다. 순간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영은 고개를 떨구었다. 모든 눈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교장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영아? 네가 정말? 지영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 겁이 나서 그만. 할머니께 죄를. 은혜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요. 하지만 그 실수에 다른 사람을 엮으면 안 되지요. 지영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교장 역시 책임을 느끼며 말없이 교직원증을 내려놓고 자리를 떴다. 학교는 두 사람의 퇴직을 결정하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며칠 후 교정에는 다시 평온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은혜 할머니는 여전히 첫 시간에 학교를 찾았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인사를 건넸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들은 학교 이사회의 자문 변호사로 위촉되었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의 곁에서 학교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엄마 이제 혼자만 이 길 걸으시지 마세요. 할머니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이 길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곳에 남은 사람들을 사랑한 거란다. 고운 손으로 복도에 먼지를 쓸며 은혜 할머니는 다시 평화를 닦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침 바람은 오래도록 따뜻했다.